자, 인사 나눌까요? 안녕하세요. 네. 처음이신가요? 반갑습니다. 어제 하루 수업 들으셨죠? 중개사법인가? 알아듣겠던가요? 이번 노량진 메가랜드에서 이제 민법을 제가 여기서 담당을 하게 됐는데요. 작년까지는 종로 메가랜드에서 한 3년 하다가 지금 여기 넘어와 있거든요. 아마 올해 시험 보신 분도 있을 거고, 안 보신 분도 있을 거고, 근데 11월, 12월은, 그냥 가장 초보라고 생각하고, 교과서 기본서가 나가긴 하는데, 제 프로그램대로 그냥 7주를 소비하려고 해요. 그 이유가 어떤 거냐면, 요게 작년 시험이에요. 요게 작년 시험지인데, 요 제 시험지예요, 이거. 저는 해년마다 시험지를 가지러 들어가요. 시골에 살다 보니까 미리 들어가서 시험지를 받아서 풀고 가져와요. 이게 답지를 가져오는데 거의 분석을 하는 것 같아요. 거기 안에서. 작년 언제죠? 재작년이죠. 32회 때는 제가 민법을 푸는데 20분 정도 풀었던 것 같아요. 올해 민법은 30분 정도 풀었어요. 나머지 이제 학개론에다가 제가 보는데 학개론은 전혀 공부를 안 해요. 제가. 틀려야 내년에 또 들어가니까. 근데 올해 풀었는데 18개를 맞아가지고 1차가 합격이 되는 바람에 내년에 못 들어갈 것 같아요. 1차를. 이게. 저는 민법이 80점 이상 나오니까 16개만 맞으면 과락을 면하잖아요. 점수를 넘겨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합격이 돼 버린다고. 중개사를 보통 준비하면 오리엔테이션 아니에요. 잠깐 보고 바로 수업 들어갈게요. 전 좀 꾸물꾸물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서 원래는 민법이 40문제가 되고 학개론이 40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면 보통 우리는 24개를 맞으면 돼요. 각 과목당. 그러면 이게 60점 이상이 되니까 합격은 하는 거잖아요. 이게 보통 이걸 표현할 때 뭐 우리 땡땡이나 어디 가보면 전부 다 거의 대부분들이 숨이 안 가해서 약만 맞으면 된다고 하거든요. 근데 어렵습니다. 미안해. 첫날인데 어렵다고 하니까. 진실은 진실을 까야 되니까 어려워요. 이게 그냥 처음부터 공부를 하면 야 쉬워 쉬워. 11월 12월 되면 모든 선생님이 쉽습니다. 준비할 만하거든요.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따라오시면 돼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나는 그게 정말 거짓말 같거든요. 제가 한 10년 동안 거의 시험지를 가지러 가요. 이걸 가지러 가보지만 내가 20년을 강의를 해도 시험장에 들어가면 정말 떨려요. 어떤 문제가 나올까? 그 긴장된 순간 동안 이게 시험 보기 직전에 화장실 갔다 오거든요. 저도 이게 앉아가지고 갈 때마다 원장님을 만나요. 거기 내가 아는 원장님을 또 보러 왔냐고 맨날 물어보거든요. 해년마다 떨어지니까 떨어져야 들어가거든요. 다음에. 근데 우리는 재수 없어가지고 붙어가지고 이게 학개론이 참 이게 하나가 항상 10개나 12개가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이번에 학개론이 쉬웠나 봐요. 저는 학개론 공부를 해본 적이 없어요. 정말 하나도. 그냥 상식으로 풀었어요. 그냥 다세대인지 연립인지 구별도 못해요. 지금. 근데 그것도 맞더라고요. 신기하게 이게. 결국은 아마 이런 거예요. 이 두 개가 이제 민법이 예를 들면 80점 맞고 저 같은 경우는 요게 과락을 면하면 되는 거잖아요. 16개. 그죠? 그래서 이 점수를 넘겨준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합격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18개를 맞아도 저는 민법이 넘겨준 거니까 합격이 된 거라고요. 이게. 근데 올해 시험장에 가서 느낀 게 작년하고 다른 게 많이 느낀 게 점점 시험이 어려워지는구나. 민법은. 한번 수준이 올라오면 내려가질 않는 것 같아요.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다음에 단순히 그 암기 형태로 문제가 나오는 경우도 좀 심해요. 거의 대부분들이. 대한민국 시험에서요. 저는 항상 요건 있는 것 같아요. 이해하고 암기가 같아요, 달라요? 이렇게 묻는다면 저는 같아요. 이걸 왜 구별하는지를 좀 잘 모르겠어요. 저도 공부를 좀 많이 해보긴 해봤는데 이해가 됐다는 건 암기가 된 거고요. 암기가 됐다는 건 이해가 된 거거든요. 단지 이해를 먼저 하고 암기를 할 거냐, 암기를 먼저 하고 나중에 이해를 할 거냐, 그 차이인 거예요. 그 차이인 거지 순서의 차이지 그 둘 차이는 크게 없는 것 같아요. 이건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해와 암기는 같다고 생각을 하고 이건 애와주세요 그러면 애와줄 것 같아요. 제가 요 근래 며칠 쉬면서 가장 걱정했던 게 뭐냐면 수험생들은 바람만 훅 불어도요 정말 달리 보여요. 달리 보입니다. 이번 시험이 틀린 것은 10문제, 옳은 거 해당되는 걸 찾으세요. 그게 30문제예요. 틀린 것이 10문제라니까. 우리가 33회까지 오면서 민법에서 옳은 것과 틀린 것이 뒤바뀐 것은 이번 처음이에요. 거의 대부분이 틀린 것이 쉽거든요. 틀린 게 옳은 것보다는. 근데 이번에 틀린 걸 찾으세요 그러면 10문제가 되는 거고 옳은 걸 찾으세요가 23문제고 해당되는 게 7문제들 문제예요. 그래서 30문제가 될 수 있으면 옳은 걸로 문제가 배정이 돼 버려가지고 실제 시험장에서는 문장에 당황하지 않았을까? 정말 그래서 내가 시험을 문제를 풀면서도 이 쌍팔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 시리얼 하면서 이 산업인력공단 이게 어떻게 민법 시험을 내는 게 아니라 중개사 민법 시험을 내야 되는데 그건 감안하고 내주셔야 돼요. 산업인력공단에서 그 책임이 있다고 봐요 저는요. 이거 자체가. 그래서 상당히 1년간 고생했던 분들이 얼마나 그게 낙담을 하겠냐고 떨어지면 이게 조사 부사만 바뀌어도 틀리는 판인데 그게 좀 약간 걱정스럽더라고요. 시험장에서 보면서. 자, 제가 그래서 그걸 전체 그 포인트 10월 28일 날 내년에 시험 볼 거거든요. 27일 날 이제는 하루가 땡겨지니까 마지막 주 토요일 날 시험을 보기 때문에 근데 거기에 포인트를 맞춰서 가다 보니까 11월 12월은 제가 개념에다 중심을 둘 거예요. 개념에다가 그 다음에 1, 2월 달은 제가 마스터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저 아무것도 안 붙여요. 올해 기출문제 해설 강의를 하면서 제 동영상 옆에 가면 무료 동영상으로 기출문제가 올라가 있어요. 홍보용 1시간짜리가 아니고 홍보용 1시간짜리 아니고 2시간 반짜리가 있어요. 그냥 정확히 분석을 해서 해설을 해놓은 거. 거기에 마스터북에 거의 200개 지문인데 175개 지문이 마스터북에 있어요. 그냥 마스터북만 열심히 보세요. 1년 동안. 3, 4월 달에 요약집이 나오는데 저 요약집 안 해요. 요약집은 마스터북으로 할 거고 그 3, 4월 달도 OX 문제 800제가 들어가요. 800제 지문을 풀면서 설명을 할 거예요. 그래서 3, 4월 달 끝나면 5, 6월 달 기출문제를 풀어요. 그 다음에 7, 8월 달 예상문제를 풀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학생들은 내용을 이해하고 푸는 게 아니라 그냥 기계적으로 이게 답인갑다라고 푸는 형태. 그런 형태로 24개에서 27개를 맞춰 놓으면 아마 10월 27일 날 시험을 볼 때도 가지 않을까 1년 만에 그 생각은 들더라고요. 그 생각은. 철저하게 시험화돼야 된다는 게 제 개념이에요. 민법을 체계를 잡고 민법을 이해하는 게 좋은 거지만 우리가 실생활에 나가면 민법을 좀 알아야 우리가 대화도 하고 중개사니까 그렇게 하지 마세요. 중개만 열심히 하세요. 중개만. 민법 같은 거 변호사한테 물어봐도 되고 대한 구조공단 물어봐도 되고 옆에 있는 법무사한테 물어봐도 다 친절하게 대답해줘요. 돈 벌려고. 여러분들이 민법을 상담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민법의 시험을 합격하는 데 목표를 두는 게 가장 우선인 것 같아요. 하나만 제가 부탁을 드릴게요. 이게 자 어떤 거냐면 강의 계획서가 아마 나가 있을 건데 강의 계획서는 그대로 따라가지 마세요. 그냥 내라고 해서 낸 거거든요. 제가 이걸. 근데 이 형태로 가긴 할 건데 자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건 요걸 보여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걸 보고 싶은 게 아니라 요걸 좀 보여드릴게요. 이건 민법을 중심으로서 이야기를 합니다. 잠깐만 제가 10분만 이야기하고 바로 수업 들어갈게요. 민법에서는 일단 요건 잊어먹지 말라는 거. 객관식이라는 건 아시죠? 주관식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가끔 수업하다가 이거 이해하지 마세요. 그냥 암기하세요 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 객관식 때문에 그래요. 주관식 같은 경우는 논술령은 다 써야 됩니다. 이게 논술령을 써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아요. 제가 예전에 그 2차 시험을 볼 때도 다 써서 애와서 써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다고. 근데 여러분들은 이미 지문이 주어져 있고 지문에서 하나를 고르면 돼요. 예를 들면 5개 지문이잖아요. 4개 몰라요. 근데 하나를 알아요. 걔가 틀리더라고. 그럼 걔가 답이에요. 그러니까 5개를 모두 알아야 답을 찾는 게 아니에요. 우리 시험은 자체가. 그럼 두 번째는 절대평가예요. 아직까지는. 상대평가가 아니고 절대평가거든요. 만약에 상대평가로 바뀐다 하더라도 그런 이 말들이 있잖아요. 바뀐다 하더라도 1차 과목은 절대평가예요. 계속적으로. 2차가 상대평가로 바뀌는 것이지 1차 자체는 절대입니다. 그냥 그대로. 이건. 그래서 객관식이고 절대평가인데 총 우리가 40문제를 보잖아요. 민법은.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 알 거예요. 24문제 이상은 맞춰야 돼요. 그 다음에 16문제 이하로 떨어지면 안 되죠. 요 이상은 맞춰야 되지만. 그래서 실제는 민법은 만점이 100점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몇 점이죠? 80점이에요. 80점. 왜? 60점 이상만 필요하기 때문에. 그럼 20점 여유를 두는 것은 학계론이 점수가 안 나올 수 있잖아요. 그걸 토스해주기 위해서 그래요. 20점을 넘겨주면 60점이 되는 거니까. 어차피 학계론에서 40점 이하로 떨어져 버리면 합격을 못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게 필요해서 요거 80점만 맞으려고 하시면 돼요. 올해 집합 건물에서 시행령까지 문제를 냈었거든요. 우리 민법에서는. 참 나쁜 사람들이에요, 그거. 욕을 못 하겠는데 이게 돌아가서 영상이 남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내서는 안 됩니다. 그런 문제를 내서는. 정말 반성해야 돼요. 인력공단은요. 그러니까 1년이면 그 인지세만 해도 얼마입니까? 40만 잡았을 때 3만 원씩만 잡아도 3, 40이 120, 60, 그죠? 이게 120, 몇십억을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1년간 고생해서 문제를 냈는데 그런 문제를 내가지고 떨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건 자체가. 그래서 좀 그게 안타까워요. 이게. 그래서 80점 여기에 항상 여러분들 목표치는 24개인데 제가 목점을 두는 것은 한 27개 정도를 맞추려고 노력을 해줘요. 이게 가장 최적인 것 같아요. 이게 애우세요. 그럼 애우세요. 1년간 힘들어도요. 어디 새지 말고 나보다 강의 잘하는 사람 정말 많거든요. 근데 꾸준히 따라와 보세요. 1년 동안만. 그러면 합격하는데 아무 지장 없을 거예요. 이게 중간에 어떤 선생님 수업 들어도 힘들어요. 중간에 무조건 고비가 오거든요. 그때마다 바꾸잖아요, 선생을. 그럼 나중에 가서요, 결과는 불합격이에요, 그거. 그렇게 바뀌어서 합격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냥 꾸준히 힘들어도 계속적으로 따라오시면 돼요, 이게. 그 다음에 12월, 11월, 12월이잖아요. 천천히 하세요. 이게 100m라는 게, 우린 100m 달리기 아니거든요, 이게. 그 마라톤 같은 거 1년간 똑같은 마라톤을 하기 때문에 나는 작년에 안타깝게 떨어졌어. 안타깝게 떨어진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들이요. 50점대예요. 50점대. 40점 이상 과락을 면하고 50점대는 절대 포기 못 하거든요. 에라 10점이면 내 체질이 아닌 것 같아.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것 같아 하고 포기해 버리거든요. 근데 어정쩡한 점수는요. 이 모가지를 못 친 거야. 그러다 보니까 어정쩡하니까 한 번 더 하면 되지 않을까? 시간과 합격은 비례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시간을 많이 투자한다고 해서 합격을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 공부를 하는 게. 안 그랬어요? 10년 하면 합격증 준다. 그럼 나 고시 포기 안 하죠. 그러지 않겠어요? 똑같은 것처럼. 그래서 지금 11월, 12월은 너무 마라톤처럼 달려야 되는데 이걸 100m처럼 달려버리면 절대 안 돼요. 나중에 우리가 5월달, 6월달 가면 거의 포기할 확률이 높거든요. 지금은 뭘 해야 돼요? 보약을 드세요. 보약을. 알겠죠? 비타민 좀 많이 먹고. 그래서 내년 5월달, 6월달, 7, 8월달 버틸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게 중요해요. 오늘 수업 끝나고 집에 가잖아요. 그러면 헬스장 가세요. 헬스장. 운동화 신고 동네 한 바퀴 도세요. 그게 여러분들한테 더 좋을 거예요. 그래, 왜 그러냐면 어차피 시험은요. 내년 9월, 10월 싸움이거든요. 9, 10월 싸움이에요. 체력이 버틸 수 있어야 돼요. 중간에 여름이 한 번 오는데 그 여름을 잘 넘길 수 있어야 돼요. 그 여름하고 마지막 싸움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천천히 하되 꾸준히 해야 된다는 거 꾸준히 하게 돼요. 봐봐요. 이게 7주 이루어지거든요. 11, 12월. 그럼 4강씩 이루면 28강 맞죠? 이게. 그럼 이 수업을 듣는다는 거, 그죠? 지금은 사람마다 이게 공부 방법, 환경이 다 달라요. 여기 분명히 초시생도 있어요. 처음 하신 분도 있고, 재수생도 있고, 교환하신 분도 있고, 직장을 가지고 계신 분도 있고, 어떤 공부 방법이 좋아요? 이렇게 묻는 방법을 저한테 이야기를 하거든요. 물어봐요. 그러면 답답해요. 왜냐하면 저는 직장인인데요. 라고 한다든지, 저는 가정주부 애가 둘 있는데요. 그런 이야기를 해 주시면 거기에 맞게 컨설팅을 좀 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막연하게 민법 공부 어떻게 해요? 라고 하는 걸 물어보면 참 제가 어떻게 답변을 못 하겠더라고요. 이게. 그런 부분이 좀 있어요. 사람마다 환경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환경에 맞춰가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게 자기 그 체질에 맞게. 짠 음식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싱거운 음식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 않겠어요? 윤리적으로 야, 짠 음식 먹어 라고 할 수는 없거든요. 사람마다. 이게 입 바른 소리지 그거. 안 그러겠습니까? 이분하고 나하고 상황이 달라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기도 상황이 다를 수 있는 거고. 옆에 짝꿍하고도 다를 수 있죠.
그렇죠? 저는 벌써 예를 들면 중개사 시험을 10년째 재수하고 있습니다. 이게 내년에 2차 들어갈 거냐? 아마 안 들어갈 확률이 높아요, 저는. 저 시험지 보여드려도 돼요. 자, 여기 시험지 제 거니까 이게 하나 틀렸어요, 민법. 이상. 아니, 이게 몇 번이더라? 몇 번 있었어요? 74번이요. 이게 옳은 건지 틀린지 몇 개를 찾으라고 했는데, 그, 오는 박스를 골라놔가지고 내가 그런 실수를 잘 하거든요, 그걸. 그게 틀렸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마다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그 환경에 맞춰 가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이게. 이 공부하다 보면 인간성이 말살되거든요. 연락도 안 되고. 그러지 말고요. 알겠죠? 이게. 자, 그 다음에 요거에 이제. 여기 열심히 하지 말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열심히 하지 마세요. 11월, 12월은. 정말로. 나는 월요일날 중개사법 했으니까 열심히 하고, 오늘 민법 하니까 열심히 하고, 내일은 학교로 하니까 열심히 하고, 그러지 말라고. 다 열심히 하지 말고요. 중개사 6과목인 건 아시죠? 어제 들었으니까. 그렇게 할까요? 그러면 저는 민법 선생이기 때문에 그냥 민법부터 하세요. 민법부터. 근데 1년 내내 투자해도요. 민법이 만만치 않아요. 만만치 않습니다. 정말로. 자, 하루에 2시간은 민법을 하세요. 이것만 지키면 될 것 같아요. 2시간. 오늘 수업 들었잖아요. 그죠? 그럼 오늘 2시간 넘었네. 하지 마, 오늘. 그죠? 내일 2시간 하세요. 모레 2시간 하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개념을 중심으로 해서 하세요. 11월, 12월은 개념 중심. 내가 지금 나눠드린 프린트를 정말 놀란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이거 이따 설명할 건데, 우리 갑이라는 사람이 누구에게요? A은행인데요. 이상하게 민법은 은행이라고 안 써요. 그냥 을이라 그래요. 을 그럽니다. 자, 을로부터 돈 1억을 빌려옵니다. 이게 금전소비대차계약이라고 하거든요. 돈을 빌려와서 소비하고 다른 걸로 대체해서 준다. 금전소비대차계약인데, 자, 여기에다가 이렇게 만약에 갑이 돈을 변제하지 않으면 을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돈을 받을 수 있는 뭔가 안정책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보통 저당권이란 걸 이렇게 설정해 놓습니다. 저당권이란 거. 자, 여기서 돈 빌린 사람이 누구예요? 돈을 갚아야 될 사람이 누구죠? 갑이죠. 갑. 그죠? 아까 들어오니까 열심히 하던데 막 뭔가 열심히 하고 있더라고요. 첫날부터. 그죠? 이게.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채권자가 누구예요? 여긴 채권자가. 돈 받을 사람이에요. 을이죠. 그럼 돈 받을 사람을 채권자라, 권자라 하고 의무자, 채무자라고 한다고요. 자, 하나 더 해볼게요. 갑이 을에게 돈 1억을 빌려오거든요. 근데 이 저당권이란 건 부동산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 1번 질문입니다. 저당권을 설정할 때 부동산만 답을 수 있을까요? 동산도 저당을 설정해서 돈을 빌릴 수 있을까요? 우리 민법상 부동산만 객체가 될까요? 동산도 저당을 설정해서 돈을 빌릴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질문인데. 1번, 2번. 부동산만이다. 2번. 아니다. 부동산 동산이다. 지금 제가 물어보는 건 상식을 물어보는 거예요. 민법을 물어보는 게 아니고. 근데 결정적으로 25회 때 그 문제가 있었어요. 민법상 부동산의 저당권의 객체는 부동산만 대상으로 한다. 이게 기출문제예요. 기출문제. 그럼 부동산만 저당을 잡는데 얘가 부동산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 형이 있고 동생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형한테 가서 자기 부동산, 형 집을 담보로 해서 이렇게 저당을 잡았습니다. 저당권을. 자, 여기서 질문. 여기서 채무자가 누굴까요? 채무자가 누굴까요? 갑일까요? 병일까요? 두 번째 질문이에요. 1번 갑이다. 2번 아니다. 갑과 병이다. 3번 병만 된다. 갑과 병? 괜찮아요. 갑이요? 병이요? 답은 갑만 돼요. 갑만 채무자예요. 돈 갚을 사람 누구예요? 갑이에요. 정말 놀란 게 뭐냐면 1년간 공부했는데 누가 채무자인지 누가 채권자인지를 몰라요. 1년간 공부를 했는데. 그래서 11월, 12월은 개념을 중심으로 하려고 하는 게 그 이유예요. 채권자가 뭔지 채무자가 누군지 이걸. 개념을 정확히 잡아놓으면 1, 2월 달에 우리가 기본서를 보든 뭘 보든 간에 베이스가 깔려있기 때문에 갈 수가 있다고요. 이게. 자, 두 번째 볼게요. 수업 중에 필기 안 해도 돼요. 그냥 듣는 게 가장 포인트예요. 지금은.
듣는 걸 하시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가다 보면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문장이 있거든요. 나는 자 오늘 밥을 먹었다 그랬어요. 그럼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뭘 것 같아요? 나 오늘 갑자기 생각났네. 갑자기 쓴 거예요. 연습한 게 아니에요. 어딜까요? 가장 중요한 게 어떤 단어예요? 이게 먹었다예요? 그냥 밥이에요. 밥. 그렇죠? 밥이 이게 수식어잖아요. 먹었다라는 거.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나 밥 먹었어. 이게. 그럼 무슨 말이냐면 민법에 하나의 문장이 쭉 나오면 그 문장에 답이 되는 포인트가 있어요. 그 답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전체 우리가 판례를 전체를 외우고 이해할 수는 없어요. 워낙 1000개가 넘기 때문에. 그럼 그 중에 포인트를 잡아서 그 포인트에다 동그라미 치고 얘가 나오면 얘구나. 이렇게 연결한 습관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야 답을 빨리 찾아낼 수가 있다고요. 우리가 1년 동안 배워야 될 판례가 1000개가 넘습니다. 민법은. 그 많은 양을 어떻게 다 기억을 하겠어요? 기억할 수가 없지. 그냥 얘가 나오면 얘가 나오면 이렇게 연결할 수 있는 고리를 찾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게. 그 다음에 저는 아까 이야기했지만 이해하지 말라 그래요. 여러분들 책 읽어야 되나요? 기본서? 우리 지금 기본서 아직 안 나왔죠? 기본서 봐야 되나요? 기본서. 기본서를 읽게 할까요? 안 할까요? 하지 마세요. 기본서를 읽는 것 그 자체가 함정이거든요. 여러분들 기본서 읽을 수는 있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기본서를 읽을 정도면 1년 동안 민법 공부를 했어야 기본서를 읽어도 해석이 돼요. 수업을 듣고 들을 땐 다 알아듣는데 집에 가서 기본서를 읽으려고 하면 짜증나요. 왕짜증나거든요. 기본서 던져버리고 싶다고요. 근데 그 고통스러운 걸 왜 하려고 하냐고. 그래서 11월, 12월은 그냥 들으세요. 동영상을 듣고요. 동영상을 듣고 그 다음에 뭐예요? 이걸 그냥 그대로 암기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이건 외우세요. 그러면 외워두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기본서는 지금 읽지 마세요. 이거 지금 나한테 프린트 있죠? 안 읽어도 상관없습니다. 그거. 읽을 수도 없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요것만 하나 더. 11월, 12월 달에는요, 요렇게 하세요. 여기는 거의 대부분이 동차생일 거예요. 거의 대부분이 동차생이거든요. 여기 1, 2월 달은. 11월, 12월은 동차로 와요. 지금 여러분들 앉아 계시지만 1차만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생각 하나요? 지금? 만만한데? 내가 왜 1차만 해? 아직 1년인데. 그죠? 1년 남았는데 1, 2차 동시에 해야 되지? 그런 말을 한다고. 제가 야간반에 가면 보통 그 말을 하거든요. 직장 생활하고 뭔 일을 하다 보니까 정말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 1차만 해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거의 대부분들이 1, 2차 동차를 갈 거예요. 1차. 그러면 자, 인강을 오늘 내가 찍었단 말이에요. 오늘 화요일 날. 이게 화요일 날 찍으면 오전에 촬영을 해가지고 그날 6시 정도면 올라가요. 대략적으로. 6시 이후에는 올라가더라고요. 이게. 그럼 제가 여기 지금 보세요. 2시간, 2시간 들어와 있고 학계론 들어와 있잖아요. 2시간, 2시간 들어오죠? 이렇게. 일요일 날은 무조건 공부하면 안 돼요. 일요일 날. 이때 공부해야 되겠다. 어떤 과목을 짜야 되겠다 하지 마시라는 거. 그 이유가 동영상이 보통 4시간짜리가 되거든요. 4시간짜리가 올라가는데 다 볼 수가 없어요. 내가 오늘 수업했잖아요.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오늘 오후쯤 6시면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럼 내일에 2시간 보세요. 2시간. 2시간. 여기 화요일 날 올라갔잖아요. 예를 들면 지금 이건 전주 거겠죠. 그럼 요건 수요일 날은 공법 하지 마요. 요게 공법이든 학계론이든 상관없어요. 이 전주 거. 그다음에 그 목요일 날, 요 화요일 날 촬영한 걸 목요일 날 2시간을 보시라고요. 왜 그러냐면 사람의 뇌가 3일 정도는 기억을 해요. 그러면 3일 정도 지나기 전에 미리 한번 땡겨 놔야 그게 굳히기 작전이 들어가요. 그래서 2시간을 먼저 봐요. 그리고 다음날 여기 공법을 봤죠. 그 다음에 또 연결해서 민법 2시간을 보시라고. 이렇게. 그럼 4시간 채워진 거죠. 만약에 2시간, 2시간을 내가 못 봤어요. 동영상을. 뭔가 바쁜 일이 있어가지고 그때는 어떻게 해요? 이때 일요일날 휴식을 할 때에 못 봤던 그 부분 있죠? 그걸 반드시 2시간 정도든 아니면 3시간 정도든 보충을 해 주시라는 거야. 이걸 만약에 토요일날 다 봤어요. 그럼 일요일날 쉬어야 되죠. 운동하고. 그리고 언제 일요일날 쉬고 나서 월요일날 와서 다시 그전 거 2시간을 보시라고. 2시간을. 2시간 보시고 그 다음에 화요일날 2시간 봤어요. 됐죠?
그럼 요거 지금 2시간은 뭐겠어요? 그 전주 거 2시간이겠지. 오전에 수업 4시간 하고 전주 거 2시간을 보시라는 거지. 그럼 지금 아구가 맞춰지겠죠? 오전 거 4시간 하고. 그리고 다시 공법이든 학개론. 그죠? 공법 학개론 보시고, 민법을 다시 또 2시간 보고, 그러면 동영상을 11월, 12월 이렇게 반복을 하다 보면 어느 정도 눈에 귀에 들어와요. 다. 자체가. 책을 읽는 것보다 동영상을 보는 게 11월, 12월은 가장 좋습니다. 형태가. 요걸 하나. 만약에 1차생이에요. 저는 정말 바빠요. 직장인으로 너무 바빠서 도저히 못하겠다. 그럼 월요일날 이렇게 민법하고 1차만 보니까 이게 수요일날은 공부하면 안 돼요. 좀 쉬었다가 그 다음에 목요일날 금요일날 민법을 보세요. 2시간 2시간. 1차만 하신 분들은. 1차만 하신 분들은. 그러다가 다시 토요일날 뭐예요? 보충을 하시라는 거. 지금 요게 아직 여러분들한테 적응이 안 될 거예요. 요게 가장 최적일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내가 수업을 했습니다. 그럼 집에 가면 민법을 아직 할 게 없잖아요. 저번 주 안 했으니까. 그리고 휴식을 요게 학교를 보든지 그 다음에 목요일날 요거 화요일날 찍었던 걸 2시간 보시고 다시 쉬었다가 2시간 보시라고. 지금은 감각 흐름을 중요하시 여기니까. 그리고 일요일날 쉬었다가 다시 월요일날 와서 요날 수업이잖아요. 그럼 전주 거 2시간, 다시 전주 거 2시간, 오전 수업을 하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계속 반복을 해놓으면 적절하게 공간이 배열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일단은 공법이 들어가 있긴 하지만 학개론하고 요 학개론 공법은 여러분 선택이에요. 이렇게. 일단은 11월, 12월은 이런 커리로 가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런 형태로 가는 게. 그래서 혹시 내 나름대로 이제 공부하는 방법은 다 다르지만 혹시 복습을 하실 때 이런 형태로 복습을 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제가 가만히 고민을 좀 해보니까 이렇게.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좀 정리를 해놓고 하나 가보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민법 총칙이 쭉 나오잖아요. 여기서부터. 근데 이 민법 총칙을 배우긴 하지만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자, 요건 내가 PPT를 잠깐 바꿔볼게요. 자, 여기 치러 와볼게요. 이제 여기 요게 페이지 수가 자, 옆으로 가는. 아까 했던 거죠. 이 내용 자체가 다 넣어놨던 거니까. 자, 저는 요게 좀 편해서 요걸로 할 거예요. 그 프린트는 여러분들 똑같아요. 그 프린트 내용이나 요 프린트가 같거든요. 자, 그렇게 한번 해보게. 자, 이제 여기 잠깐 와보실래요? 잠깐 하고 그 다음에 20분만 하려고 했던 건데 가버렸네. 시간이 5분이 더 초과됐어요. 우리가 이거부터 해볼게요. 민법을 가면 보통 첫 시간에 민법 총칙, 물권법, 계약법, 그 다음에 특별법이 있어요.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하거든요. 다 필요 없고요. 민법은 이렇게 탁탁 끊어지지 않아요. 얘하고 얘가 다 전체가 연결되는 거거든요. 나중에 가보면 자동으로 민법 총칙, 물권, 계약, 특별법이 있다는 건 자동으로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부터 해볼게요. 원래 우리가 민법을 딱 가면 첫 번째 나오는 게 권리변동이라는 게 나와요. 이 권리변동. 자, 보는 시각을 좀 가르쳐 볼게요. 요게 권리가 변동되는 거거든요. 권리변동 그래요. 권리변동. 만약에 법률 용어를 잘 모르겠다 그러면 무조건 끊어 쓰세요. 무조건 끊어 쓰면 돼요. 권리가 변동되는 거거든요. 권리가 변동된다. 권리는요, 요 밑에 보면 아마 프린트 아래쪽에 보면 2번의 권리라고 해서 물권하고 채권이 있습니다라는 거 보이신가요? 예, 물권, 채권. 밑에 나오죠. 예, 물권, 채권. 2번에. 예, 물권, 채권인데 물권이나 채권이 변동되는 거예요. 변동이 뭘까요? 변동이. 변동이. 여기 변동이 뭐냐 그러면 발생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변경되는 거고, 그 다음에 소멸되는 거 있죠. 사람으로 친다면 생로병사예요. 이걸 권리변동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권리변동 할 때게. 자, 갑이라는 사람이 아무것도 없는 토지가 있습니다. 이걸 나대지라 그래요. 나대지. 아마 내일 부동산 학교로 가면 용어를 배울 때 이걸 배울 거예요. 배울 건데 이게 나대지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갑이 여기다가 건물을 하나 이렇게 신축을 했다고 합시다. 신축. 그럼 갑이라는 사람은 원래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 전혀 없었다가 건물이 올라가니까 내 거라는 게 만들어지잖아요. 건물, 이게 발생이 돼요. 이게 권리가 발생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다가 갑이 여기에 살고 있다가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요걸 자, 을이라는 사람한테 우리가 보통 매매를 통해서 넘겼어요.
그러면 권리자가 바뀌어야 안 바뀌어요? 바뀌죠. 이게 뭐예요? 변경이라고 해요. 발생되고 변경됐죠. 자, 집을 가지고 있다가 이 건물을 가지고 있는데 화재로 소실이 됐어요. 그럼 이 건물에 대한 소유권 자체가 없어져 버리잖아요. 이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소멸하고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출생하죠. 이거 태어난다. 출생하고 그다음에 요게 살아가고 그죠? 살아가고 그다음에 뭐예요? 사망하죠. 이렇게 생로병사예요. 권리 변동이 뭐예요? 권리가 발생되고 변경되고 소멸되는 것을 권리 변동 그래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만약에 학원 오겠다고 문방구에 들려가지고 볼펜 한 자루 살 수 있지 않아요? 그러면 볼펜에 대한 소유권을 내가 발생이 된 거죠. 없다가 생긴 거니까. 그게 발생이에요. 그게. 근데 필요 없으니까 옆에 짝꿍한테 너 가져라고 줄 수 있죠? 그게 변경이에요. 그죠? 그러다가 그 볼펜을 다 쓰고 내버리면 소멸이 되겠죠. 네, 그런 형태. 그게 권리 변동 그러는 거예요. 그럼 권리 변동이 되는 원인이 뭐냐? 원인이 있다는 거죠. 그 원인이 두 가지가 있는데 앞으로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이 쓰는 게 이 두 가지예요. 하나가 법률 행위가 있고 또 하나가 뭐예요? 법률 규정이 있다는 거죠. 법률 행위에서 가장 키워드가 어디냐면 이 행위예요. 행위. 자, 행위 의사표시라고 하는데 약정이라고 해요. 약정 아니면 다른 말로 의도한 대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을 우리가 법률행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원하는 대로, 의도한 대로. 자,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따라서 법률 효과가 발생되는 경우인데요. 이게 우리가 법률행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자, 법의 규정에 의해서 여기는 누구 계세요? 규정이라는 게 포인트거든요. 규정이에요. 여기는 행위가 포인트고 여기는 규정이 포인트예요. 그럼 법률 규정, 요건 법으로 정해져 있다라고 하는데 당사자 의사와 관계가 없어요. 관계없이 법의 규정에 따라서 법률 효과가 발생되는 경우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법률 효과가 뭘까요? 이 법률 효과가 다른 말로 요게 권리 변동이에요. 권리 변동이라 그래요. 이렇게. 그럼 여기도 당연히 법률 효과가 뭐예요? 그러면 여기도 권리 변동이 되는 거죠. 자, 요 두 가지가 민법의 양대산맥이에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엄청나게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자, 법률행위를 잠깐 여기서 설명을 좀 해보자고요. 오늘 오셔가지고 이 법률행위란 개념만 여러분들 정확히 알고 가시면 아마 전체 민법의 거의 3분의 1이 끝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자,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결혼하려고 하잖아요. 결혼한다. 내가 결혼할 때 난 이 남자하고 결혼해야 될 것 같아. 이 여자분하고 결혼해야 될 것 같아. 내가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청혼을 하고 그 상대방으로부터 승낙을 받으면 혼인 계약이라는 게 만들어져요. 혼인 계약도 법률 행위예요.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의도한 대로 법률 효과가 발생되는 게 바로 법률 행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법률 행위. 그러면 자, 좀 무겁나요, 이게? 법률 행위 이렇게. 여기에 키워드가 어디예요? 요 행위라는 거예요, 행위. 행위에 의해서. 요걸 다른 말로 의도한 대로 아니면 이걸 약정이라 그래요. 서로 약속에 의해서 이런 효과가 발생되는 걸 법률행위 이렇게 이야기하죠. 법률행위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매매 계약이라는 거예요. 매매. 자, 갑이라는 사람이 만약에 집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이 집을 팔고 싶은 거예요. 나 이건 팔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 생각을 다른 말로 의사라 그래요. 의사. 머릿속에 있는 걸 의사. 입을 통해서 나오는 걸 표시라고 할 건데 잠깐만 애를 그려볼게요. 사람을 이렇게. 그럼 갑이라는 사람의 머릿속은 나는 집을 한 1억 정도에 팔아야 될 것 같아 라고 1억이라고 이걸 우리가 생각을 하거든요. 이 생각을 뭐라고 하냐면 의사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의사. 그럼 요걸 바깥으로 이야기할 거 아니야? 1억에 내 집을 사세요 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상대방에게. 요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요걸 표시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럼 우리가 의사 표시라고 하는 건 두 개가 뭐예요? 합성어예요. 합성어.
의사, 머릿속에 있는 걸 의사라 그래. 아, 내가 당신 생각을 어떻게 알아요?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 당신 생각을 바꿔서 말하면 의사란 말이야. 내가 당신의 의사를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와 마찬가지죠. 그 의사가 생각이에요. 생각. 그 진이라고 하죠. 나중에 가보면 이걸 진짜 의도, 진이 그럽니다. 그럼 내심의 요 의사, 머릿속에 있는 의사는 상대방이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걸 외부에다 뭐예요? 표시한다고. 의사 표시합니다. 너 밥 뭐 먹을래?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점심 때. 뭐 먹을 거야? 그럼 머릿속에 짜장면 먹을까? 짬뽕 먹을까? 요게 의사란 말이야. 그럼 내가 입을 통해서 말하겠죠? 이걸 뭐라 그래? 나 짬뽕 먹을 거야. 그러면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똑같아요. 감남은 이 집을 팔고 싶은 생각이 있는 거지. 의사가. 그리고 요걸 누구한테? 요 상대방 을이라는 사람한테 야, 난 당신한테 내 집을 1억에 팔겠습니다. 이렇게 의사를 표시한다고. 그럼 을이라는 사람도 상대방도 고민을 할 거예요. 고민을. 그렇지 않겠어요? 아, 내가 1억에 사면 괜찮을까? 다 타당성 있을까? 가격은 맞나? 생각하다가 그래 1억도 괜찮은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죠. 그게 의사예요. 그러고 나서 그 1억을 내가 당신 집을 사겠습니다 라고 표시하죠. 의사 표시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 갑이라는 사람의 의사 표시와 을의 의사 표시가 일치가 되잖아요. 요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요걸 매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매매는 정확히 이거예요. 한쪽은 물건을 넘기기로 하는 약속을 하고 다른 한쪽은 대금을 지불하기로 약속을 하는 거 있죠. 한쪽은 물건, 한쪽은 대금. 이게 바로 물건이에요. 매매거든요. 여러분들 그 편의점에 가서 내가 1,000원짜리 물건을 주고 요구르트 한 병 사올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게 물건이 넘어오면서 돈이 지불되는 거. 그 형태를 우리가 매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혹시 물물교환 그런 거 있잖아요. 물물교환. 그죠? 이런 것도. 그러면 갑이라는 사람도 자기가 의도한 대로, 자기 을도 자기가 의도한 대로 집을 넘기고 대금을 지불함으로써 성립되는 게 매매인데 이것도 하나의 법률행위란 말이에요. 이런 것도.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법률행위가 바로 매매예요. 내가 의도한 대로 나 이 집 사야 되겠다. 그죠? 얼마에 이런 식으로. 요 교환이라는 건 물물교환이에요. 물물교환은 다른 거 없어요. 지금 주가가 많이 올랐더라고요. 오늘 좀 올라가죠, 주가가. 그럼 내가 삼성전자 주식을 가지고 있는데 당신 휴대폰 마음에 드는데 그 물건하고 내 주식하고 바꿀까요? 라고 하는 거 있죠. 아니면 내가 예를 들면 볼펜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당신 만년필이 나오고 괜찮은 것 같은데 나오고 바꿀까? 이거 물물교환. 이걸 물물교환. 교환계약 그래요. 올해 교환계약은 시험에 배정이 되질 않았었어요. 이게. 그래서 교환도 내가 의도한 대로. 자, 임대차 가보세요. 임대차는 보통 어떤 거예요? 내 집을 사용 수익하세요. 그리고 월세를 얼마 내세요. 내가 의도한 대로 효과가 이것도 발생이 되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내가 생각한다. 집에 갈 때 버스 타고 갈 거야? 157번. 자, 157번이 오면 내가 탈 수 있죠. 그게 바로 뭐예요? 법률행위예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내가 당사자 의사 표시에 따라서 법률 효과가 발생되는 경우를 우리가 법률행위 그래요. 그럼 법률행위의 가장 핵심은 뭐겠어요? 의사 표시예요. 의도한 대로. 진짜 의도한 대로. 내가 이 남자하고 결혼해야 되겠어. 난 이 물건 사야 되겠어. 이 학원 가야 되겠어. 이게 바로 뭐예요? 법률행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시험범위에 나중에 가면 매매, 교환, 임대차가 시험범위가 들어가요. 이게. 자, 그런데 법률 규정을 잠깐 봐볼게요. 법률 규정은 어떤 거냐면 내 의도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의도한 관계가 없거든요. 여러분들 가장 대표적인 게 상속이거든요. 자, 갑이라는 사람이 부동산이 이렇게 있고 뭐 토지도 있을 수 있다고요. 근데 여기에 자식이 있을 수 있죠. A라는 사람도 있고 B라는 사람, C라는 사람도 자식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분이 돌아가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사망이 됐습니다. 그럼 사망이 되면 A와 B, C는 자기 의도와 상관없이 상속법이라는 거 아시죠? 이 상속법에 의해서 일정 액수를 이렇게 상속을 받게 돼요. 내 의사와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들 경매 해본 적 있나요? 경매? 법원에 가서 경매. 나중에 이제 중개사가 되면 기본적으로 아마 경매를 하게 될 거예요. 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닌가요? 돈 벌려고 하니까. 자, 경매를 한다고. 그러면 갑이라는 사람이 이제 가서 여기 A 법원이 있다고 합시다. 법원에 가면 법원에서 경매장이라는 게 있다고요. 뒤편에 보통 있는데 물건이 나왔어요. 그럼 이 갑이라는 사람은 이 물건을 내가 낙찰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럼 우리가 입찰서라는 걸 법원에 가서 씁니다. 나 이거 1억 정도면 내가 사고 싶어요 라고 내가 의사를 표시했잖아요. 의사를 표시했다고 해서 갑이 이 집을 낙찰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예의만 있는 게 아니라 갑만 있는 게 아니라 을병도 분명히 입찰서를 낼 거란 말이야. 그때 법원이 뭐라고요? 이 중에서 최고가를 써낸 사람을 낙찰자로 정해서 물건을 매매 계약을 할 거예요. 그런 형태로. 그러면 갑이라는 사람이 내가 사고 싶다고 해서 을이한 사람이 의도한 대로 병이 생각한 대로 낙찰자가 정해지는 게 아니고 법원의 결정에 의해서 낙찰자가 매수자가 나오게 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건 당사자 의도와는 상관이 없는 거야. 그래서 상속이라든지 또 아니면 요 경매라고 하는 것들이 있죠. 요것들은 당사자 의사와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이건 법의 규정에 따라서 효과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처럼 봐봐요. 아직은 주무실 때가 아니에요. 알겠죠? 제가 말이 잠이 오나요? 이게. 자, 여기 당사자 의사와 관계가 없다라고 돼 있죠. 나중에 내가 수험생들한테 제발 부탁이니까 시험 끝나고 나서 올해도 수없이 들었던 거, 문자를 많이 받았던 게 이 신청거리가 없냐고 문자를 받는 거. 그게 내한테는 정말 고통이에요. 민법은 이익거리가 없어요. 구제가 될 수 있지만 아무리 선생들이 학생들의 인기를 먹고 사는 게 선생이지만 그 환심을 살려고 이익 건수가 없는데 이익 건수를 만들어낼 수는 없거든요. 이게 그런 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발 부탁이니까 합격을 하더라도 27개는 꼭 맞으세요. 알겠죠? 간단해가지고 하나 차이로 떨어질까 붙을까 때문에 그 가슴 졸이지 말고 이게 그래도 그게 참 1년 내내 시험 끝나고 나면 가장 그 선생들 입장에서는 고통스러워요. 그게. 저는 그러더라고 개인적으로 잠을 못 자요. 이게 아무리 찾아봐도 이익 건수가 없는데 이익 건수를 만들어 달라고 하는데 내가 출제자가 아닌데 어떻게 그걸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올해 시험 끝나고 나서 내가 고민한 게 그거예요. 이익 건수를 만들지 말도록 하자. 그러니까 예를 들면 24개가 아니라 23개가 아니라 26개를 마치면 그 고민 안 할 거 아니냐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여러분들 수험생은 권리만 있는 게 아니거든. 의무도 있는 거거든. 이게. 자, 당사자 의사와 상관없어요. 다시 보세요. 여기는 법률 행위예요. 왜? 여러분들 행위를 하는 건 뭐예요?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이잖아. 수업 끝나고 집에 갈 때 나 지하철 타고 갈까? 나 오늘 아침에 올 때도 고민했거든요. 버스 타고 갈까? 지하철 타고 갈까? 고민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지하철 탔단 말이야. 그게 행위거든. 내가 의도한 대로 효과를 발생시키는 거니까. 그렇죠? 그런데 요건 법률 규정이 포인트예요. 규정. 요게 뭐예요? 법정이 뭘까요? 법정이. 줄임말이에요. 법정. 법정이 뭘까요? 그냥. 법정이 뭐야? 모르면 그냥 붙이면 읽으면 돼요. 법으로. 법으로 뭐예요? 정해져 있는 거야. 자, 그럼 물어볼게요. 잠깐만. 어디 눈치가 빠른가 보자고요. 실력이 없으면 눈치라도 빨라야 되거든요. 그래야 맞출 수 있다니까? 법정, 지상권이라고 해볼까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다시. 그냥 지상권 해볼까요? 요렇게. 하나는 지상권이고, 하나는 법정 지상권이에요. 편안히 하세요. 11월, 12월은 논다고 생각하세요. 천천히. 집중만 하시라고. 집중만. 집에 가서 책 보지 마세요. 알겠죠? 난 작년에 했다가 떨어졌어. 오늘 이번엔 철저하게 준비해가지고 붙을 거야. 5월 달에 안 보여. 그렇죠? 절대 그러지 말고 꾸준하게 나오세요. 절대 민법 때문에 떨어지지 않을 거니까. 그래서 내가 3, 4월 달에 가장 그거예요. OX 문제 800개를 풀겠다는 거. 그게 아니 800개. 대단한 거야. 200개가 우리 지문이거든요. 40문제니까 오지선다형.
근데 800개를 푼다는 것은 그 2달 동안 어마어마하게 푸는 거예요. 마스터북을 설명하면서 그걸 풀고 그다음에 5, 6월 달에 기출문제 들어갈 거거든요. 바로. 그러면 그 바로 적응이 될 거라고 여러분들 자체가. 초시생도 올해는 좀 철저하게 준비해가지고 좀 다 붙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 다음에 중간에 제가 잡동사니 특강을 하나 할 거예요. 아, 지랄 맞게 시험 범위도 아닌데 꼭 시험에 얼떻게 둔갑을 해서 지문이 나오는 지문들이 있어요. 그런 지문들이. 그래서 그것만 기출문제를 모아가지고 모아놨어요. 이번에 제가 쉬면서 원래 시험 범위는 아닌데 얘들이 나오면 당황하는 지문들이 있더라고요. 기출문제. 그걸 모아가지고 그걸 한 번 정도는 제가 어떻게 원장님 이야기해서 무료든 뭐든 한번 하려고 하거든요. 그건 기대하고 계셔도 돼요. 그건요. 자, 다시 가봐요. 질문. 이게 법정 지상권이라는 것과 그냥 지상권은 뭘까요? 자, 지상, 이 지자가 땅 지자예요. 윗상자, 땅 위를, 토지 위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지상권 그래요. 지상권. 자, 그럼 법정 지상권은 뭘까요? 법정 지상권은 뭘까요? 자, 여기는 생략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는 이렇게 약정을 넣어볼게요. 약정, 약속. 약정이 다른 말로 약속이거든요. 그럼 약속은 당사자끼리 약속을 해서 지상권을 설정한 거예요. 그럼 여기는 뭘까요? 법정이란 게 뭐야 이게? 법으로 정해져 있는 지상권이라는 거야. 법정 지상권. 작년에 법정 지상권 안 나오기를 그렇게 바랬는데 이 지랄 맞게 나왔더라고요. 시험 문제가. 이게 나오지 마세요. 그러면 나온다니까 이게. 아 정말로 이게 법정 지상권. 이게 법정 지상권. 법으로 정해져 있는 거. 그러면 요건 뭐예요? 요건 법률행위. 요건 뭘까요? 법률 규정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저당권이 있고 법정 저당권이 있다? 그럼 저당권 그럼 뭐예요? 당사자 약속이에요. 근데 법정 저당권 그럼 뭐겠어요? 법으로 정해진 저당권이에요. 자, 나중에 가보면 다 연결이 돼요. 이게. 그래서 여기는 약정이라는 개념이고 여기는 법정이라는 개념이에요. 여기 약정을 모르겠다 그러면 약속, 설정 둘이 약속한 거라고 이게. 그럼 여기에 상속이라든지 수용이라는 게 가장 대표적인 거예요. 그래서 자 이제 종합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 연결해 보세요. 자 요게 갑이라는 사람이 부동산 하나 갖고 있어요. 부동산을 갖고 있는데 자 을이라는 사람이 이 부동산에 소유권이라는 걸 가지고 있죠. 소유권이 뭘까요? 다른 말로 소유권이 뭐예요? 애들도 소유권을 안다. 민법으로라도. 이거 좀 줘. 이 사탕 내한테 줘. 그러면 얘가 뭐라 그래? 이거 내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 내 거야? 내 거예요. 내 거. 내 거가 뭐예요? 소유권이에요. 내 거가. 법률적으로는 물건을 사용하고 수익하고 처분할 수 있는 권리. 요걸 우리가 소유권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다른 말로 그냥 내 거예요. 근데 이 갑이 가지고 있는 소유권이 누구한테 넘어온 거예요? 을에게 넘어왔어요. 이렇게 넘어왔습니다. 이 집이 이렇게 넘어온 거죠. 권리가 변동된 거죠. 사람이 바뀌었잖아요. 그럼 권리가 변동되는 이 원인이 뭘까요? 요거 왜 갑이 가지고 있는 소유권이 을에게 넘어온 원인이 뭘까요? 원인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야. 뭐예요? 하나가. 여러분들 알고 있는 거야 이제. 하나가 뭐예요 이게? 하나가 법률? 행위. 갑과 을이 약속을 한 거지. 야, 나 집 줄 테니까 너 가져. 아니면 1억 주고 사. 1억 주고 사. 하고 당사자 행위, 약속. 약속에 의해서, 약정에 의해서 이렇게 넘어간 거라고. 당사자 의도한 대로. 의도한 대로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법률행위예요. 여기 포인트는 행위예요. 내가 의도한 대로 효과가 발생된 거니까.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는 법률? 규정이죠. 여긴 규정이라면 법으로 정해져 있다. 법정. 그죠? 이렇게. 뭘까요? 이렇게 넘어간 게 예를 들면 이분이 돌아가셨을까? 죽었다고 합시다. 이렇게. 그럼 뭐가 되는 거야 이게? 상속이 될 수 있잖아요. 상속. 그럼 결국은 똑같아요. 지금 여러분들 살고 있는 집 있잖아요. 그 집이 전세권일 수도 있고 자가 소유권일 수도 있어요. 그럼 그 집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 원인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매매를 통해서 내가 의도한 대로 매매를 통해서 그 집을 매수했다면 그게 뭐겠어요? 아, 법률 행위를 통해서 내가 매입했구나. 나 상속받았네?
그럼 내가, 법률 규정에 의해서, 상속법에 의해서, 내가 소유권을 취득했구나.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왜 이 양대 산맥이 중요하냐면, 법률 행위는 등기를 해야 돼요. 그래야 권리를 취득하거든요. 근데 여기 법률 규정은 등기를 안 해도 돼요. 등기를 안 해도 권리를 취득할 수가 있도록 되어 있다고. 그게 전부 다 물권법으로 연결이 돼요. 나중에 가면. 그러니까 여러분들 머릿속에 두 가지 생각을 가만히 하라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책상, 그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볼펜, 연필, 이걸 소유권을 어떻게 취득했을까? 내가 문방구에서 매매를 했다? 법률행위였구나. 누군가로부터 상속을 받았다? 법률 규정이구나. 내가 집을 경매장에서 낙찰을 받았다? 법률 규정. 이런 형태로, 두 가지 형태로 구별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시간이 가버리니까 이렇게 제 말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밑에 잠깐만 봐보면 여기 하나가 잠깐만 봐볼게요. 법률 행위 밑에 보니까 권리 변동의 원인 두 가지 나오죠. 법률 행위 보이신가요? 지금 이 내용은 전부 다 마스터북에 있는 내용이에요. 조만간 나올 거거든요, 마스터북이. 작년에 마스터북이 180페이지였는데 올해는 정확히 책처럼 똑같아요. 손바닥만 해요. 손바닥보다 약간 큰데 그게 240페이지로 증보를 해놨어요. 웬만하면 늘어갈 수 있는 건 다 집어넣었거든요. 제가 그 한 권만 1년간 보면 바보 멍충이가 아니면 합격할 수 있을 정도로 책을 만들어 놨어요. 이걸 떨어지면 정말 창피하죠. 이제 나중에 10월 27일 날 빠지지 말고만 계속 나오세요. 꾸준히. 그럼 민법 때문에 절대 떨어지지 않아요. 자, 여기 여기 법률행위죠. 여기 포인트가 어디야? 동그라미 색깔 있는 걸로. 행위가 동그라미. 쳐봐요. 이거 동그라미 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동그라미 쳤어요? 여기 행위 동그라미.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는 어디가 동그라미예요? 규정이 동그라미죠. 규정. 그러면 여기다 써놓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법률행위 그럼 뭐예요? 이걸 다른 말로 이게 안 나오네. 요게 약정. 약정이라고 쓰면 될 것 같아. 이거 안 나오냐 왜? 여기다가 약정 이렇게 쓰면 될 것 같고요. 아니면 모르겠다 그러면 약속? 이렇게 해도 괜찮아요. 약정이나 약속이 같은 말이거든. 그럼 여러분들 친구 만나기로 했을 거예요. 오늘. 그렇죠? 그게 바로 뭐예요? 법률행위 같은 거지. 단지 이제 약속을 했는데 안 나오면 약속을 어기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나요? 없죠. 그래서 법률행위가 아닌 거야. 그럼 법률행위는 약속을 했는데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손해배상이나 제재수단이 들어가요. 그게 법률행위고 약속을 했는데 약속을 지키지 않잖아요. 그게 일종의 호의관계라고 해서 지키지 않았다 하더라도 모든 제재가 들어가진 않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법률행위는 제재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자, 약속, 약정. 그럼 법률 규정이죠. 다른 말로 뭐라 그래 이걸요? 법정. 법정. 이 글자가 나오면 법률 규정이구나. 이렇게 보시라고. 그럼 당사자가 여기 뭐라고 돼 있나요? 지금 의도한 대로 보이죠? 동그라미. 쳐봐요 그냥. 어차피 버릴 건데. 의도한 대로. 예쁘게 칠하지 마요. 그럴 정신이 있으면 한자 더 들으세요. 이게 막 예쁘게 치장하고 그럴 필요 없으면 그냥 버리라고. 이 프린트는. 자, 의도한 대로. 여기는 뭐예요? 법의 규정이라는 거 보인가요? 규정에 따라서 효과가 발생되는 거 이렇게 연결할 수 있죠. 포인트가 그거예요. 전체를 읽지 말라고. 포인트를 잡으시라고. 그러면 법률 행위는 앞으로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가 뭐냐 그랬더니 단독행위. 단독. 여기는 뭐야? 계약. 두 가지가 있다고요. 자, 단독은 의사표시가 하나일까 두 개일까요? 느낌에 하나. 계약은 두 개. 왜? 누구누구? 매도자의 의사표시, 매수자의 의사표시. 두 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계약이야. 그럼 여기는 나중에 가면 의사표시가 몇 개인가요? 한 개. 여기는 의사표시가 몇 개인가요? 두 개. 두 개. 이런 형태가 된다고. 나중에 가보면. 자, 법률 규정에 의한 건 뭐가 있어요? 여기 보니까 상속 보인가요? 상속 대표적으로 수용 같은 거, 판결, 취득시효 그러는데 이건 외우지 마세요. 정말 미친놈들은 올해 시험에 32회 때 시험, 33회 때 시험이 두 번 다 여기서 나왔어요. 단독행위에서. 지금 설명할 건 아니에요.
쉬었다 갈 거거든요. 여기서 두 문제를 내왔어요. 올해 나올까 안 나올까요? 올해 내면 예의가 없죠. 산업인력공단이. 그죠? 연타로 3번 내면 안 돼요. 이게 한 번은 쉬어야지. 이게 한 번은. 자, 그래서 요것만 정리해 보게요. 권리가 뭐예요? 권리가 변동되는 건 권리가 발생, 변경, 소멸되는 거죠. 그 원인이 몇 가지가 있다? 2가지. 하나가 뭐예요? 법률, 행위. 또 하나가 법률, 규정. 예,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해놓고 잠깐 쉬었다 오세요. 연결해 드릴게요.